전쟁에 대한 이슈를 클로징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금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13일 화요일 현재 시간 13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시장이 중요한 국면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분들도 있고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시장의 포지션은 두 방향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오르지만 않고 항상 내리지만 않습니다. 반드시 위든 가든 아래로 가든 쉬어가는 국면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지금이 이제 바로 그런 국면인데, 특히나 지금 시장에 하락이 유도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첩적으로 다양한 내용이 중첩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본질이 많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일장이 답을 먼저 드렸죠. 전일장에 대해서는 답을 먼저 드렸습니다. 일단 그냥 반등한다. 전일장에 대한 정답은 먼저 드려버렸습니다. 그냥 반등한다. 그래서 그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에는 조금 부족은 하긴 한데, 그래도 시장의 턴어라운드 방향성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53포인트 0.67%가 상승한 38,29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직전 거래일에서 양봉을 먼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전일 시장에 견고하게 반등하는 것이 중요했던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까지 특별한 하자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있어서 반등한 이후에 장 막판에 조금의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조적으로 반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하루 정도만 쉬고 파동이 바로 또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어야 매매를 하기가 쉽죠. 근데 반대로 너무 급격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격한 상황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라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좀 보자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현물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좀 치명타를 줬던 것이 이제 현물이었어요. 특히 이제 M7 종목군들에 대한 버블링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23%까지 슈퍼마이크컴퓨터에서의 조정을 좀 급격히 받은 부분이 엔비디아까지 연결되면서 시장을 금요일날 급락을 시켰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일단 반등이 성공했고 실적도 소스하였고요. 엔비디아도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 M7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력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현물의 충격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나스닥을 잠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장 여기죠. 지난주 금요일장이 이 구간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현물이 깨지면서 시장이 무너졌던 자리거든요. 딱 그 자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딱 그 자리까지.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물에 의한 현물의 문제로 인한 충격은 어떻게 됐다? 다 소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물에 대한 문제점은 다 소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추가적으로 상승 기미도 보여줬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이란 측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전쟁의 마무리의 관점에서의 멘트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죠. 하지만 워낙 전쟁에 의해서 하락했던 폭이 크다 보니까 전일 정도의 반등으로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가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요인을 만들었던 날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까지 연속성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전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클로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슈를 클로징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금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금리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4.6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4.7을 넘나들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채 가격과 달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연준 쪽에서 갑자기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말을 바꿨죠. 말을 바꾸다 보니까 시장에서 긴장감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지하고 있는 달러 자금이라든지 국채에 대한 자금들이 안정화를 취하지 못하면 시장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이 꽤 무거운 상태이고요. 부담도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연준 쪽 인사들의 발언들은 지난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표에 대한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서비스업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 합성 PMI 지수, 신규주택 판매 지수, 그 다음에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PMI 지표, PCE 지표, CPI 지표 모두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제 지표를 지금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경제 지표의 속살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안에 열어봤더니 무슨 맛인지가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지표에 대한 물론 결과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워낙 연준 쪽에서 데이터 기반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계속 데이터를 내놔라, 데이터를 줘라, 데이터를 내놔라 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에 사람들의 눈이 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연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연준의 분위기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해당 경제 지표의 영향력에 따라서 문제는 그 영향력 변동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경제 지표일 뿐이에요. 그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경제 지표로 의하여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경제 지표는 참고인 자료일 뿐이지 실제 경제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움직임이 바로 형성되질 않습니다. 왜냐? 연준에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연준에서 그 부분을 확정해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은 계속한 긴장감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복하는 기미는 찾을 수 있겠고 어떠한 기대감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연준 쪽 인사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확고한 생각을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일의 정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정답을 미리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내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속임수가 난무해요. 어제 장을 놓고 보시면 그냥 순진하게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 상태에서 순진하게 이렇게 올라간 거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은 건 괜찮은데 중간에 속임수 단계가 있었죠. 속임수를 워낙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속임수를 주는 이유가 너무너무 간단 명료할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간단 명료하냐? 방향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알려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지는 나와 있는 단계인데 결국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플로어, 과정 자체를 어떻게 소화하실 것인지가 제가 볼 때 중요한 매매 핵심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표 타임에 좀 변동성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이 새벽에 변동성을 좀 많이 냈어요. 새벽 시간에 변동성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현재 프리마켓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에는 한 오후장 아시아 증시가 좀 끝나줘야지 흐름을 좀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전에는 지금처럼 소강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리하게 전략을 지금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전략을 구성하셔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접근하고 목표치를 어느 정도일지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지금 설정하고 있긴 한데 아마 거의 80%의 확률로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냥 흐름을 따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지금에서의 이제 목표치를 일정 부분 잡아놓고 그 자리가 닿았을 때 내가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현하시고 구상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성은 나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표가 나온 직후에 방향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속임수가 나올 확률이 난무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연준 인사 입에서 발언이 나와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끼리 지지고 뽑고 해봐야 그 내용 자체는 또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있어라고 굉장히 캐주얼하고 소프트하게 언급하셨었는데 갑자기 의사록이 나온 이후부터는 말씀이 강경하게 변하셨고 강경하게 변하셨던 부분 자체가 야 우리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어.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앞서서 영상을 보면 아리송한 연준 이런 표현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둔 내용도 있는데 연준이 근래에 연준 스탠스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그다음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원래 연준은 중앙은에서 총 관리를 하고 단순하게 미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파월 연준 의장 스타일도 좀 그렇지 않으셨는데 이게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정말 기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언급드리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언급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쉽게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말을 바꾸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나 쉽게 말을 저렇게 바꿔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오리무중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너무나 금리 정책을 변경시켰을 때 그 후폭풍을 연준이 알고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최초에 언급했을 때 인하 가능성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시장이 충격을 덜 받았었을 텐데 오히려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는지 그 멘트가 나온 이후에 180도 다른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미국 증시가 빠졌니 올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달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이런 상황이 과연 좋은 현상이냐 이거죠. 지금 지수 상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한 이 현상은 결국은 후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 후폭풍의 충격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연준이 갑자기 그랬다라는 것이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3번은 좀 많다. 3번은 거의 불가하다. 왜? 그렇다는 얘기는 6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해야 돼서 1년에 3번 남은 기간 동안 3번을 해야 된다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 하면 2번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연준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내용 자체가 좀 허구성이 있었죠. 그럼에도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을 갑자기 180도로 바꿨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좀 무슨 부담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국채 가격이 좀 랠리가 나타난 증상들.
그러니까 본인들 자국의 자금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라 봐야겠죠. 충분히 또 그 또한 이해는 됩니다만 전 세계를 좀 간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국이라고 표현이 맞을까요? 중심국이 그 정도의 통화 정책을 가볍게 언급을 해 버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근래 연준의 스탠스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연준의 말을 믿을 것은 못 되고 믿을 것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연준의 멘트가 다른 것보다는 힘이 강하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타날 경제 지표에 의해서 변동성이 다발생이 될 확률이 높지만 그 다발생된 변동성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시고 오늘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향성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좀 다른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차분히 내일부터 좀 공격적으로 이런 느낌이 좀 더 유리해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기원하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카카오톡 주소를 통해서 문의하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 매니저님들께서 직접 도움 드릴 겁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대여계좌 광고라든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한테 연락 오셔서 그런 질의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증권사 계좌 이용하시든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손에 잘 맞으시는 것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그런 것을 중개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장에 대한 뷰와 관점을 제시해 드리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